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문득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 낯선 이웃 소아가 젖은 머리카락을 흘러내리는 물방울과 함께 서 있었다. 죄송해요. 지은 씨, 설탕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갑자기 케이크를 구우려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미 내 영혼을 훔쳐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이 평범한 이웃 간의 교류가 아닐 거라는 걸. 소아의 미소는 비바람 속에서도 따스했고 그 뒤로 이어질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미 내 가슴을 휘감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생활 속에서 나는 지은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케치하듯 기억하는 산무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결혼 얘기를 피하고 친구들의 모임에서 홀로 웃는 나날들. 그런데 소아가 나타난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다. 소아는 30살, 바로 옆집에 사는 프리랜서 작가였다. 그녀의 집은 책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가에 놓인 녹색 식물들은 그녀의 부드러운 성격을 닮아 있었다. 처음 빌린 설탕은 핑계였다. 다음 날 그녀는 빌린 걸 갚으러 왔어요 하며 집에서 구운 쿠키를 들고 왔다.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은 너무 빠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숨 쉴 틈이 없어요. 소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도시의 고독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보았다. 그날 이후 우리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비가 그친 오후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에서 소아는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은 씨, 나 솔직히 말할게요. 이웃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처음으로 집이 집처럼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을 때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우리의 손가락이 얽히는 그 느낌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처럼 상쾌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그림자로 물들기 시작했다. 소아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대학 시절 첫사랑과 헤어진 후 서울로 내려와 새 삶을 시작했다. 그 첫사랑은 여자였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가족들은 더 그래요. 소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는 나도 비슷해요 라는 말만 나왔다. 나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이 감정을 숨겨왔다. 엄마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라는 말에 매번 웃으며 대답하던 나날들. 소아와의 만남은 나에게 거울이었다. 그녀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됐다. 어느 주말 우리는 소아의 집에서 영화를 봤다. 스크린에 비친 로맨틱 코미디 속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공기가 무거워졌다. 소아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지은 씨, 우리. 이게 뭐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뺨에 손을 올렸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 키스는 달콤하고 절박하고 우리 둘 다를 위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밤 문득 소아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도 많아졌는데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아는 갑자기 사라졌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그녀의 미소가 떠올라 펜을 떨어뜨렸다. 친구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나 소아를 좋아해. 여자로서 이 혜진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쉽지 않아. 조심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현실이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불타오르는 요즘 우리 같은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다.
나는 소아의 집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불안이 나를 삼켰다. 며칠 후 소아가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은 채였다. 엄마가 알았어요. 내 짐작대로. 화를 내면서 소아는 울면서 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시골 출신으로 서울 생활조차 반대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지은 씨,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나도 당신 없인 안 돼.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소아의 상처, 내 두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그 대화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소아를 끌고 가려 했다.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당장 그만둬. 어머니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나는 문을 열고 나섰다. 어머니, 소아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너 같은 애가 무슨 일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소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엄마, 이게 제 삶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생각해볼게 그 말은 작은 승리였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었다. 소아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였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요. 그녀의 글은 온라인에서 퍼지며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디자인으로 그 글을 책자로 만들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시련은 또 찾아왔다. 직장에서 내 비밀이 새어나갔다. 동료 하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여자랑 사귀는데 상사의 눈빛이 변했다. 이런 회사에 안 맞아. 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절망 속에서 소아에게 달려갔다. 나 어떻게 해? 소아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새 출발을 해요. 우리는 함께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소아의 글과 내 디자인으로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다. 그곳은 우리 사랑의 성소가 됐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한강 벚꽃 아래에서 소아가 무릎 꿇었다. 지은 씨, 평생 함께 할래요. 반지가 빛났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답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완벽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소아의 어머니는 편지를 보냈다.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 편지는 용서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과 커뮤니티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사랑은 고통을 이겨내고 빛이 됐다. 이웃이 빌리러 온 그날부터 내 심장은 그녀의 것이 됐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제 우리 둘의 것이었다. 영원히. 소아와의 결혼식 후 우리는 여느 커플처럼 일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집에 사는 애들, 이상하대 속삭임이 들려왔다. 소아는 웃으며 신경 쓰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돼 라고 했지만 내 가슴은 무거웠. 우리는 스튜디오를 더 키우기로 했다. 소아의 에세이가 베스트셀러가 됐고 내 디자인은 그 책의 표지를 장식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동성 커플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답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아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미나였다.
대학 시절 소아를 사랑했던 여자. 소아야, 나 아직도 너를 미나의 메시지에 소아는 동요했다. 나는 질투가 솟았지만 참았다.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밤에 소아가 미나의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걸 보고 나는 무너졌다. 나 부족한가 봐의 소아는 나를 안고 다니야 너만 사랑해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상처를 지우지 못했다.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렸다. 소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은이는 그냥 대체품일 뿐이야.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소아는 미나를 밀치며 그만해. 이제 내 인생은 지은이와 함께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날 밤 소아는 울었다. 미나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때문에 미안해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내 외침에 소아는 너도 날 믿지 못하잖아 라고 맞받아쳤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다음 날 나는 혼자 한강으로 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강변에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와 함께 산책하던 그 길 지은아, 사랑은 가족이야. 엄마의 말은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사랑은 선택이기도 했다. 소아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나도 두려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도. 만나자. 우리는 다시 강변에서 만났다. 이번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나는 과거. 너는 현재이자 미래야. 소아의 키스가 모든 오해를 녹였다. 그 사건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커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서울의 LGBT 센터에서 만난 상담사는 신뢰는 시간으로 쌓이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매주 그곳을 찾았다. 소아의 어머니도 변했다. 처음엔 편지만 나중엔 직접 찾아왔다. 소아가 웃는 걸 보니 후회 없어. 어머니의 말에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가족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사업은 번창했다. 우리는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디자인지라는 주제로 젊은 커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 소녀가 다가와 언니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 행복이 아님을 느꼈다. 그것은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시험했다. 소아가 임신을 원했다. 입양이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거의 불가능했다. 법적 장벽, 사회적 편견.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도전할 가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결의했다. 서류를 준비하며 밤새 토론했다.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우리의 대화는 꿈으로 가득 찼다. 입양 신청 후 기다림이 시작됐다. 한 달, 두 달, 거절 소식이 왔다. 자격 미달. 그 말에 소아는 무너졌다.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아의 글과 내 디자인으로 온라인 청원을 모았다. 동성 부모의 권리라는 슬로건 아래 수천 명의 지지가 모였다. 미디어는 우리를 주목했다. 드디어 법원이 재심의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소아의 강인함을 다시 봤다. 그녀는 피곤한 몸으로도 글을 썼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는 건 기본권이에요. 그 글은 국회를 흔들었다. 마침내 승소. 우리는 입양 허가를 받았다. 5살 소녀 혜린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엄마들, 혜린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응, 우리 가족이야. 혜린과의 삶은 새로운 드라마를 가져왔다. 학교에서 엄마 둘이 왜?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 우리는 솔직하게 설명했다.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야. 혜리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엄마들은 최고야. 그 말에 우리의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10주년을 맞았다. 한강에서 다시 프로포즈하듯 서로에게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서울의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이웃이 빌린 그 설탕처럼 작은 시작이 큰 사랑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세대를 넘어 이어졌다. 혜린이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맞닥뜨렸다. 소아의 건강 문제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요 라는 진단에 소아는 웃었다. 쉬긴 누가 쉬어? 스튜디오가 혜린이 나는 그녀를 말렸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나는 스튜디오를 혼자 운영하며 소아를 챙겼다. 매일 국물을 끓여 가져다주고 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너 없인 안 돼 라고 속삭였다. 회복 과정에서 소아는 회상했다. 지은아,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비가 그렇게 쏟아지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그녀, 젖은 옷차림으로 서 있던 모습. 내 미소가 날 사로잡았어. 우리는 병실에서 키스했다. 간호사의 미소가 따스했다. 한국 의료계도 변하고 있었다. LGBT 환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덕분이었다. 혜리는 소아의 병을 계기로 더 의젓해졌다. 엄마, 빨리 나아.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 가져왔다. 우리 셋의 손을 잡은 그림. 그걸 보며 소아는 이게 내 치료제야 라고 했다. 우리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와 오름을 걸으며 혜린이 웃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여기서 살고 싶어. 혜린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언젠가 함께. 제주 여행은 우리에게 휴식을 줬다. 밤에 해변을 산책하며 소아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덕분이야.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보였다. 돌아와서 스튜디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한국 LGBT 가족의 이야기. 우리는 카메라 앞에 섰다. 혜린도 출연했다. 엄마들은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큐는 영화제로 초청됐다. 상영 후 박수가 터졌다. 한 관객이 다가와 감동받았어요. 용기 주셨어요 라고 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 노출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혐오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상한 가족이 뭐야? 한국 전통을 망쳐 소아는 상처받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야. 우리는 나아가자라고 했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블로그를 열었다. 사랑의 다양성 제대한 글을 썼다. 지지자들이 늘어났다. 유명 연예인도 응원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혜린의 학교 생활도 드라마였다. 친구 하나가 내 집 이상해 라고 했고 혜린은 울며 돌아왔다. 엄마, 왜 나만? 우리는 그녀를 안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다르지만 사랑은 같아의 혜린은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너희도 와서 놀아. 그 용기는 우리에게서 왔다. 소아의 건강이 회복되자 우리는 두 번째 입양을 고려했다. 이번엔 남자아이, 민준. 3살의 혜린은 동생, 이라며 좋아했다. 입양 과정은 더 수월했다. 우리의 사례가 선례가 됐다. 민준이 집에 오던 날 소아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 커졌어. 4명의 손이 모인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 키우는 삶은 바빴다. 아침에 혜린의 머리 빗기고 민준 기저귀 갈기. 소아와 나는 교대로 출근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속삭였다. 피곤하지만 행복해 키스가 우리의 피로를 녹였다.
10주년 기념으로 우리는 다시 한강으로 갔다.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약속했지. 소아의 말에 나는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혜린과 민준이 사랑해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혜린의 사춘기. 13살이 된 그녀는 반항적이었다. 엄마들, 왜 나만 친구들한테 설명해야 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 레즈비언 엄마 딸지라는 소문 때문? 소아는 우리 탓이야 라고 자책했다. 나는 아니, 세상의 탓이야. 혜린이 강해질 거야 라고 위로했다.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사춘기는 그렇다오 상담사의 말에 안도했다. 혜린과 대화했다. 내가 힘들면 우리도 아파. 혜린은 울며 사랑해, 엄마들이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학교 클럽에 가입했다. LGBT 청소년 모임. 거기서 친구를 사귀며 자신감을 찾았다. 엄마들처럼 되고 싶어. 혜린의 말에 우리는 뿌듯했다. 민주는 장난꾸러기였다. 5살이 된 그는 엄마 하나 더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소아와 나는 번갈아 안아주었다. 우리 아들 최고. 민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스튜디오는 국제적 프로젝트를 맡았다. 미국 LGBT 단체와 협업. 한국의 목소리를 세계에. 소아의 글은 영어로 번역됐고 내 디자인은 전시됐다. 뉴욕 여행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거리에서 손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웠다. 한국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소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와서 어머니들이 방문했다. 소아의 엄마와 내 엄마. 처음 만남이었다.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소아 엄마가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봐요. 너희가 행복하니까 내 엄마도 지은이가 우순이 됐어 라고 했다. 그날 두 가족이 하나 됐다. 아이들은 할머니들을 좋아했다. 할머니, 이야기해줘. 하지만 드라마는 외부에서 왔다. 보수 단체의 시위. 우리 스튜디오 앞에서 전통 파괴자 피켓을 들었다. 소아는 두려워했지만 나는 경찰을 불렀다. 우리 권리야. 시위는 뉴스에 나갔고 지지자들이 모였다. 사랑 지켜라. 구호가 울렸다. 그 사건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혜린의 첫 연애. 소년이었다. 엄마들, 어떻게 고백할까? 그녀의 질문에 우리는 웃었다. 솔직하게. 마음이 중요해. 혜린은 성공했다. 엄마들 덕분 그녀의 데이트를 응원하며 우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민준의 유치원 생활도 재미있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엄마 둘이 있어요. 선생님은 좋아. 특별한 가족이네 라고 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책을 냈다. 심장을 빌린 이웃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영감 받았어요. 한 독자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을 건져냈다. 가을, 우리는 산으로 피크닉 갔다. 단풍잎 사이에서 소아가 다음엔 은퇴할까? 라고 했다. 여행 다니며 아이들 키우자. 나는 좋아. 영원히 함께 라고 답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다. 혜린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대학 입시 압박이 시작됐다. 엄마들, 나 의대 갈래. 그녀의 선언에 우리는 놀랐다. 왜? 의사가 돼서 LGBT 환자 도울 거야. 혜린의 꿈에 우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공부 도우며 밤늦게까지 응원했다. 소아는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나는 쉬엄쉬엄 지라고 조언했다. 민주는 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엄마, 경기 봐. 그의 골에 우리는 환호했다.
우리 아들 스포츠맘으로 변신한 소아가 재미있었다. 스튜디오는 아시아 투어 강연을 했다. 일본, 대만에서 한국의 사랑 이야기를 나눴다. 청중들의 눈물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내어 한 청년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웃 파티 초대가 왔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갔다. 축하해요. 가족 오이우들의 미소가 따스했다. 변화였다. 비밀 빌린 날부터 시작됐네. 누군가 웃었다.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소아의 꿈이 깨졌다. 새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후원자가 쥐험해라고 철회. 소아는 또 편견이야 라고 울었다. 나는 다른 길 찾자라고 했다.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팬들이 모였다. 지지해요.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더 강해졌다. 혜린의 입시 스트레스 중 남친과 헤어졌다. 사랑이 쉽지 않아. 그녀의 말에 우리는 안아주었다. 배울 거야. 우리처럼 혜린은 엄마들 사랑 영원해 보이네 라고 했다. 우리는 키스하며 노력의 결과야 라고. 민준의 생일 파티. 친구들이 왔다. 민준이 엄마들 예뻐. 아이들의 순수함이 우리를 녹였다. 케이크 불을 끄며 소망했다. 가족이 건강해. 겨울, 눈이 왔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소아가 추억 쌓였네 라고 했다. 나는 앞으로도 더욱 손을 잡고 눈송이가 춤췄다. 우리는 자선 행사를 열었다. LGBT 청소년 쉼터 건립. 기부가 모였다. 당신들 덕분 센터 디렉터의 말에 뿌듯했다. 우리의 사랑이 열매를 맺었다. 혜린이 의대에 합격했다. 엄마들 고마워 포옹하며 울었다. 민주는 누나 최고 소리쳤다. 가족의 승리였다. 봄, 우리는 다시 제주로. 이번엔 아이들과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영원한 휴가 같아 오소아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혜린이 대학생이 되자 집이 조용해졌다. 누나 없으니 심심해. 민준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혜린은 주말에 내려왔다. 의대 힘들어. 하지만 눈빛은 밝았다. 환자 중에 나 같은 애 있어? 도울게. 소아와 나는 빈둥거렸다. 둥지 비움증 후군 소아의 농담에 나는 새 취미 찾자라고 했다. 요가를 시작했다.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하며 서로를 봤다. 여전한의 키스가 웃음을 불렀다. 스튜디오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사랑 스토리 공유 앱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감사해요. 메시지가 쏟아졌다. 우리의 영향력이 커졌다. 민준의 중학교 입학. 엄마들,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 그의 걱정에 솔직히. 자랑스럽게 우리는 말했다. 민준은 오케이 라고 하며 갔다. 돌아와 모두 부러워하네 라고 했다. 특별한 엄마들. 소아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시골로 갔다. 엄마, 괜찮아요. 소아의 울음에 나는 함께 갔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너희 덕분에 후회 없어 라고 했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회복됐다. 손녀들 데려와 다음 방문에 아이들이 갔다. 할머니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내 가족도 가까워졌다. 동생이 결혼했다. 언니, 내 사랑 배울게. 동생의 말에 나는 행복해라 라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 손잡는 우리를 보고 아빠가 좋아 보이네 라고 했다. 용서의 완성. 여름 휴가, 부산으로. 해변에서 민준이 모래성 쌓았다. 우리 가족성, 혜린이 장식했다. 소아와 나는 물놀이. 젊었네 웃으며 안겼다. 가을,
혜린의 첫 인턴십, 병원에서 성소수자 상담을 맡았다. 엄마들, 내 덕분이야. 그녀의 자랑에 뿌듯했다. 스튜디오가 상 받았다. 사회공헌 디자인상, 시상식에서 소아가 연설했다. 사랑은 디자인처럼 아름답게 박수가 터졌다. 나는 무대 뒤에서 박수쳤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노래 불렀다. 징글벨, 민준의 목소리. 선물 개봉하며 혜린이 책, 소아가 글쓰기 도구, 나에게는 목걸이, 영원한 사랑 눈물이 고였다. 새해, 우리는 결의. 더 큰 꿈, 소아의 말에 함께라면 우리는 약속했다. 혜린의 연애. 이번엔 여자. 엄마들, 조언해. 그녀의 고백에 우리는 안아주었다. 사랑해라. 진심으로 혜린은 행복해 보였다. 너희처럼 되게. 민준의 첫 골 축구 경기에서. 엄마들 봐. 그의 함성에 우리는 소리쳤다. 잘했어.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다. 이웃의 빌림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세대를 넘어 피어났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혜린이 의사가 됐다. 졸업식에서 전마들께 바칩니다. 그녀의 연설에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고등학생. 대학에서 디자인 할래. 엄마처럼 그의 꿈에 우리는 응원했다. 소아의 새 책, 가족의 심장, 우리 이야기 속편. 출간 파티에 가족이 모였다. 베스트셀러 될 거야. 팬들의 말에 소아는 고마워라고 했다. 나는 전시회를 열었다. 사랑의 스케치, 우리 만남부터 지금까지. 관람객들이 감동적이라고 했다. 소아가 곁에서 내 작품 최고라고 속삭였다. 가족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로맨틱한의 소아의 말에 키스했다. 혜린과 민주는 그액 하며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이웃 모임. 20년 됐네. 옛 이웃이 말했다. 그 설탕 빌린 날부터 모두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전설이 됐다. 소아의 건강 검진. 양호, 결과에 안도했다. 늙지 마. 나는 농담했다. 영원히 젊어. 그녀의 미소. 혜린의 결혼. 파트너 유진과 작은 결혼식. 엄마들처럼 행복하게. 유진에 감사해요. 네, 우리는 울었다. 민준의 입시. 성공. 엄마들 덕분. 그의 포옹. 우리는 은퇴 준비. 작은 집으로 이사. 시골 근처. 여기서 책 쓰자. 소아의 말에 디자인할게. 우리는 계획했다. 가을 단풍 여행. 산길을 걸으며 인생 최고라고 했다. 손잡고 추억을 되새겼다. 겨울, 눈사람 만들기. 민준 가족이 왔다. 할머니들, 손주들의 소리에 웃었다. 우리는 할머니가 됐다. 봄, 꽃 구경. 사랑은 꽃처럼. 소아의 시에 나는 그림으로 그렸다. 여름, 바다. 영원한 휴가 모두 함께. 가을, 수학. 풍요로운 삶. 겨울, 불꽃놀이. 새해 복 많이.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계속 피어났다. 혜린과 유진의 아이가 태어났다. 첫 손녀. 할머니, 작은 울음소리에 심장이 녹았다. 소아는 내 심장 또 빌려줄게 라고 웃었다. 민준도 결혼했다. 아내와 함께 전마들 축하해 라고 했다. 스튜디오는 후배들에게 물려졌다. 너희 차례야. 젊은 커플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유산이었다. 우리는 여행 다녔다.
아시아, 유럽, 세계. 손주들과 할머니 이야기해줘. 그들의 눈에 우리 사랑을 전했다. 집에서 저녁마다 차 마시며 그날 비 오던 밤 우수아의 말에 내 미소, 우리는 키스했다. 50주년 한강에서 여전히 사랑해 반지 교환. 가족들이 둘러쌌다. 영원히. 서울의 밤, 불빛 아래. 이웃의 빌림이 가져온 기적. 심장은 돌아가지 않았다. 영원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했다. 사랑의 승리.